20학년도 대학교 입장 전형 소개 29번째 광운대학교 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루션의 이동입니다. 2020학년도 대학교 입장 전형 소개 29번째 광운대학교 편입니다. 자, 광운대학교 아실만한 분은 아실 수도 있는데 문과보다 이과 쪽에 조금 더 인지도가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얇게 한번 소개를 좀 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있냐면 이제 강북 노원구에 있는데 네이버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운대 여기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광운대학교를 검색을 했더니 뭐 A, B, C, D 뭐가 엄청 많이 나와서 요만큼이 떠 있죠. 잘 안 보이시겠지만 좀 확대를 천천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만큼이 떠 있는데 여기 보시면 광운중학교, 여긴 또 광운전자공고 반 떼고 딱 요만큼이 이 길 오른쪽에 있는 요만큼만 광운대입니다. 광운대. 이게 어느 정도 사이즈냐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금방 비교가 되는데 이렇게 좀 제가 지도를 키워보겠습니다. 지금 지도상으로는 한 100원짜리 동전 하나만큼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아까 보셨겠지만 중학교, 고등학교랑 크기가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학교가 좀 작죠. 물론 학교가 좀 작다고 해서 구리냐 후졌냐 이건 아니죠. 근데 그냥 다른 학교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좀 작구나라는 생각 확 들 텐데 여기 한번 보시면 자, 뭘 볼 거냐면 여기 100원짜리 동전 있죠? 요거 흰색 보이십니까? 제 손바닥 한 3분의 2만 하죠? 요게 바로 육군 상한학교입니다. 얼마나 뺑뺑이를 돌리려고 하는지 겁나 학교를 넓게 지어놨고 좀 육산 좀 특이한 학교니까 이렇게 살짝 올려볼게요. 여기 이만큼 자, 한 주먹만 합니다. 이 주먹 정도 사이즈 되는 학교가 저희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서울과학기술대학교입니다. 그래서 광운대 여기 있고 서울에 있고 이름 좀 있는 학교라고 해서 삐까번쩍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생각보다 학교는 이렇게 좀 컴팩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뭘 볼 거냐? 그래도 광운대 정도 되면 이제 뭐가 좀 고민이 되실 거냐면 비슷한 라인의 학교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뭐 근처에 국민대, 또 저번에 얘기했던 뭐 과기대 이런 데도 있는데 이제 그런 라인에 대해서는 이제 고민이 좀 많죠. 그래도 입결만 따지면 얘가 좀 나은데 다 좋은 거냐? 그래서 학교의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자, 광운대는 나중에 전형할 때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전자가 들어가면 좀 세요. 그 다음에 전기가 들어가도 좀 센 편입니다. 좀 찾아보면 이 전자공학과 쪽이 광운대가 역사와 전통이 꽤 있는 학교예요. 오래됐다고, 굉장히 오래됐다고 무조건 좋고 또는 뭐 입결이 높아야 되느냐 이건 아닌데 오래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 학교에서 내세울 만한 학교다 이거죠. 그래서 학교 이 홈페이지 보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팔딱팔딱 뛰고 있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학교 소개하는 메인 페이지인데 초지능 광운에서 초연결 광운으로 좋은 말로 써놨습니다. 초시대 요즘에 핸드폰도 초 찾고 얘기하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내 최초 로봇 게임단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뭐 4차 산업혁명은 워낙 갖다 붙이니까 좀 생략하고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세상의 모든 네트워크 초연결 시대 막 이런 얘기를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컨셉 자체가 이런 거죠. 성대 같은 경우는요 바이오메디칼 일에서 반도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생명공학이라든가 이쪽을 요즘에 좀 푸시하는 컨셉이에요. 그런데 광운대는 전기, 전자 또는 컴공, 컨트롤 뭐 요런 쪽 네트워크 요런 쪽에 약간 푸시한다는 게 오래됐기도 했고 입결도 높고 학교 홈페이지 카피에서도 어느 정도 좀 일관성이 있고 그쪽 방향으로 우리가 좀 밀고 있다 이 정도를 좀 눈치를 챌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입결이 좀 괜찮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납득이 되죠. 그만큼 학교 지원도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소개를 끝내고 뭘 해볼 거냐? 이제 학교 소개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운대. 자, 수시 3개, 정시 1개가 있습니다. 전형은 한양대랑 좀 모양이 비슷한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수시가 3개밖에 안 되기도 하지만 수시에서 수능 최저를 전혀 보지 않습니다. 즉 수능 봐서 정시로 가든가 학생부로 수능으로 오든가 그러니까 수시로 오든가 해서 딱 구분이 됩니다. 접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과에서도 수능 최저가 없고 논술에도 수능 최저가 없고 종합에서는 보통 그렇지만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자,
수능 최저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입결에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그쵸. 수능 공부 잘 못하는,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지방에 있는 내신 좋은 학생들한테 조금 유리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같은 등급, 같은 비슷한 레벨의 학교보다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에 비해서는 평균점이 조금 올라가는 맛이 있죠. 그래서 이과 교과 전형 평균 같은 경우는 1점대입니다. 1점대, 1.8, 1.9 이 정도에서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논술도 마찬가지죠. 논술은 내신이 낮은데 어떻게 한 방으로 엎어보자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지원하는 전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도 최저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입결이 내신이 조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걸 좀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운 한빛 인재입니다. 종합전형이죠. 약 300명을 뽑고 전체 정원의 31%. 교육부 권고사항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투명성 있는 걸 찾아봐라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시로 여기는 37.9를 맞춰서 정시가 가장 높고 수시에서는 종합전형을 가장 많이 뽑습니다. 자, 종합전형 3배수 뽑고 면접 30%. 요건 좀 뻔한 내용이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3배수에서 어느 정도 학생부를 걸렀기 때문에 실제로 최종 결정에는 면접의 경쟁력이 좀 있다. 준비 잘 하셔야 된다. 종합전형을 한 개만 쓰는 학생은 드물기 때문에 보통 한 두세 개 이상은 쓰죠. 더 많이 쓰니까. 준비했으니까. 그동안 2년 고생한 거 써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면접 준비를 잘해야 되지만 대부분 잘합니다. 수능 최저 없는 대신에 자기소개서 제출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양대랑 다른 부분이고요. 자, 면접은 10분 내에 개별 면접이고 문제풀이가 아닙니다. 문제풀이 면접이 아니란 얘기는 뭐냐면 학생부나 자소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질문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 학교 오면 많이 클 수 있겠냐 이런 걸 좀 보겠다 정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걸 후려쳐서 인성면접 스타일이라고 부르죠. 자, 합격자 평균입니다. 2019학년도 작년 자료인데 자연계 인문계를 좀 구분했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경쟁률 10대1, 12대1 정도 되고 충원율도 좀 차이가 있네요. 내신 평균은 3점 초반대에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운대 종합 쓰려면 그래도 앞에 3은 돼야 된다. 4도 붙을 수 있겠지만 평균이 이 정도 되니까 좀 참고하셔라 라는 얘기입니다. 충원율은 86.6%, 58.2%가 되는데 충원율 자꾸 이 방송만 보시는 분이 혹시나 있을까봐 80%라는 얘기는 100명을 뽑는데 180등까지 합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합전형, 논술전형, 특히 이 학교는 없지만 적성전형 같은 경우가 충원율이 좀 낮고 교과전형이 충원율이 좀 많이 돌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학교 중에 충원율 높은 학교 어떤 학교 있었죠? 마치 무슨 문제 공부시키고 복습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중앙대학교가 교과전형의 충원율이 좀 높은 편이었고 이 학교도 좀 높아요. 높다 보니까 희한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교과에 빵꾸가 납니다. 이건 교과전형에서 조금 디테일하게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은 3점 초반에서 형성이 된다. 교과전형입니다. 150명, 교과 100% 수능 최저 없습니다. 그리고 국수 영탐을 전 과목 반영합니다. 그리고 학년별 가중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과목을 반영하는데 1학년 때 조금 놀았다 손 치더라도 2학년 또는 3학년 때 올라와서 열심히 하는 친구들한테 조금 더 인정을 해주겠다. 이게 아까 뭐랑 똑같죠? 면접에서 발전 가능성. 그래, 네가 1학년 때 좀 놀았는데 2학년 되니까 정신 차리고 공부 좀 했구나. 이거를 좀 인정해주는 컨셉의 퍼센트죠. 인천대가 약간 비슷하게 운영을 합니다. 학년말 가중치가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는데 내가 어떤 학교를 쓰는 게 유리한지 꼭 보셔야 됩니다. 합격자 평균입니다. 엄청나죠? 자연 1.8, 인문 2.7, 경쟁률은 이렇고 충원율이 190과 169입니다. 자, 요건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충원율이 190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100명을 뽑는데 290명까지 합격했다는 얘기입니다. 즉 몇 바퀴를 돌았다. 3바퀴 가까이 돌았다라는 얘기인데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광운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입결을 좀 살폈습니다. 입결을 좀 살폈는데 굉장히 재밌는 자료가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작년 자료입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좀 확대를 해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작년에 건축공학과가 교과로 3명을 뽑았고 화학공학과 6명, 환경공학과 3명입니다. 그래서
충원율이 2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비고란에 뭐라고 써 있냐면 최종 등록자가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광운대 정도만 돼도, 그리고 합격자 평균이 몇이라고요? 1.8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이 랭크가 되어 있는 학교인데 등록을 안 했다. 궁금해서 학교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요 강의는 안 나와 있습니다. 자, 관계자 설명은 이렇습니다. 자, 우리 학교가 100명을 뽑는데 예비 번호를 200번까지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명 안에는 못 들었지만 추가 합격이 들겠죠? 근데 추가 합격하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여기는 3명이니까 실은 몇 번까지, 원래 3번까지만 줘야 되는데 예비 번호를 9번까지 준 거예요. 9명까지, 예비 번호 6번까지 준 거죠. 근데 그 친구들이 따놓게 합격한 거예요. 몇 명 안 되니까 변수가 생긴 거죠. 그래서 작년에 건축, 그 다음에 화공, 환경, 그 다음에 화학 좀 약하죠. 위에 보시면 입결이 전기, 전자, 로봇, 저기 로봇 게임단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좀 낮은데 대부분 1점대입니다. 소프트웨어 정보는 2점이고 소프트웨어는 1.5까지 올라가고요. 로봇공학부 합격자 평균 1.58입니다. 엄청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낮은 과, 건축, 화학, 환경 이런 데 들어가면 이 학교는 전기전자 쪽에 조금 무게중심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낮은 과여서 아이들을 썼는데 아무도 등록 안 한 겁니다. 문과도 빵꾸 난 게 하나 있어요. 무슨 과냐? 국제학부 빵꾸 났습니다. 그래서 빵꾸 난 친구들은 200%를 그냥 해놨죠. 실제로 이 예비번호를 4배수나 5배수를 줬다면 충원율은 200%가 훨씬 넘어가지 않을까. 뭐 이거는 팁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축공학과 이번에 빵꾸 났죠. 작년에 빵꾸 났다고 써 있는데 재작년에도 빵꾸 났습니다. 그래서 건축학과는 지금 광우대는 2년 연속 교과 전형으로 빵꾸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빵꾸 난 건 정시로 넘겨서 인원은 채우죠. 근데 이게 기획의 창이 될 수 있는지는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설명으로 넘어와서, 그래서 자연계가 좀 높아서 1.8 정도의 합격선이 형성이 됐고, 아까 어떤 과가 높았다? 로봇, 소프트 이게 한 1.56, 그 다음에 전기전자 넘어가면 1.8, 1.9까지도 내려갔다. 이 얘기입니다. 자, 논술 206명을 뽑습니다. 논술. 그래서 논술 60%, 교과 40%에서 뽑는데 논술에서도 수능 최저 없습니다. 자, 학생부는 국수연가를 보는데 자연계, 인문계 두 문제씩 낸다. 두 문제라고 해서 두 문제 그냥 푸는 게 아닙니다. 절대. 글쓰기는 600자에서 1000자 정도로 해서 글을 쓰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연계 같은 경우는 큰 제시문이 있는 상태에서 작은 소문제를 몇 개, 우리 세트형 문제라고 하죠. 그런 문제들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적게는 6, 7문제에서 많게는 9문제, 10문제까지도 풀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합격자 평균은 보십시오. 4.0입니다. 4.0. 합격자 평균은, 그래서 내신이 4점 초반 내에서 형성이 되어 있고 충원율은 40%, 문과는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논술, 적성, 이 저장은 충원율이 되게 낮은 편입니다. 자, 정시입니다. 정시 아무것도 없고 그냥 수능 100% 일괄 뽑는데, 이제 친구들은 좀 가중치 있는 거 몇 번 말씀드렸죠. 자연계 가형 지정입니다. 가형이 지정이 돼 있으면 교과가 1점대에서 형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정시는 퍼센트가 조금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왜? 가형 1등급 맞고 100점 맞는 애들은 공대보다는 의대를 가기 때문에 보통 최저를 주는 학교도 한 등급 정도는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가산점 주는 학교에 비해서 가형 지정이 되면 생각보다 퍼센트가 좀 낮거나 인문계랑 비슷하거나 가끔은 역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낮네? 아닙니다. 생각보다 가형 점수 따기가 쉽지 않다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계는 가형이 35% 들어가고, 인문 경영 같은 건 국어 좀 비중 높게 들어가고, 영어나 한국사 가산점은 매번 말씀드리지만 정시에서 크게 영향력은 없습니다. 광고를 하는 게 예전에는 기본 점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9등급은 빵점 준다라고 했는데 의미가 없어요. 영어 9등급 많은 애가 광고대 쓰지 않거든요. 보시면 요 차이, 1에서 2 차이는 200점 만점에 3점 차이가 나요. 즉 1.5% 깐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넘어가면 이제 5점, 여기로 넘어가면 8점에 나오기 때문에 2등급 정도만 맞아도 영어는
큰 차이가 없다. 굳이 1등급에 목숨 걸지 않아도 딴 걸 잘하면 된다. 왜? 최상위권 학교 아니니까. 한국사는 플러스. 전체 1000점 만점에 가산점인데 다 맞으면 4등급 이상이면 10점 주고 빵점 맞으면 9점 준다네요. 그러니까 1000점 만점에 10점 받냐 9점 받냐. 나머지는 소수점 단위로 들어가니까 한국사는 응시만 하면 된다. 이 정도로 퉁칠 수 있겠고 합격자 평균입니다. 자, 가형도 있고 나형도 있고 그러니까 가군, 나군, 다군이 다 따로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게 가군은요 자연계획 것만 뽑아요. 그래서 평균 한 2.5. 나군은 2.4가 86.94가 되죠. 그럼 백분위가 나군이 높아. 와, 아까 전기전자 세다고 그랬는데 인문계가 퍼센트가 높네요. 안 그래요. 나군에서 뽑는 인문계 학과들이 센 학과들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말로 하겠습니다. 뭐가 있냐면 뭐 막 물리학과라든가 심리학과라든가 이런 거 있죠. 인문과에서도 경영학과라든가 상경계열 중에서 좀 3개 학과 정도를 따로 뽑는데 센 학과들이 좀 있어요. 인기 학과들. 그래서 상대적으로 백분위가 좀 높고 다군에서는 여기저기 뽑는데 자연계 3.98, 2.43에서 84, 85% 정도에서 등급이 매겨집니다. 그래서 인문계에서 좀 세다 싶으면 한 87, 그 다음에 자연계랑 인문계 합쳐서 평균을 만약에 낸다고 치면 정시는 85% 정도에서 정시 평균이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광운대 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 전기전자전과 좀 세다. 그 다음에 교과에서 2배수만 예비번호를 주기 때문에 빵꾸가 났다. 아까 관계자 얘기로는 올해는 어떤가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모르겠다. 아직 미정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홈페이지에 나오진 않아요. 예비번호 많은 건 학교 맘이거든요. 학교 맘이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빵꾸 나는 게 싫으면 3배수 주든가 뭐 3명 정도야 정시에서 채우면 되니까 하든가라고 얘기하겠지만 만약 광운대 이제 교과를 썼을 때 예비번호를 받으셨다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합격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광운대학교 소개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